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능 경제 강사 우영우입니다. 26 수능 경제 커리큘럼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단한 걸 준비한 거는 없고요. 제가 어떻게 커리를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어떤 고민에서 이런 커리가 만들어지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공될지 이 부분 두 가지를 중점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선 이게 올해 25 수능 문제지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뭐 자세히 안 보이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되게 빽빽하죠. 되게 빽빽합니다. 그리고 수능 경제는 계산할 게 또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산수를 해야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과목이 분명합니다. 근데 답은 또 명확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올해 수능 경제가 끝나고 나서 뭐 지난해보다 올해 수능이 쉬웠다, 어려웠다, 뭐 지지난해보다 어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수능 경제도 역대급 문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졌고요. 시간의 압박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커리의 시작과 이 모든 커리의 변화는, 올해와 내년의 커리의 변화는 여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변하지 않은 수능이니까, 근데 변한 부분에는 제가 반응하고 적용해서 더 최적화된 강의를 제공하겠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나온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문제가 계속 10번에 어렵게 출제가 됐었는데 뭐 역시나 오답률이 좀 높았고요. 이런 문제를 맞추게 하려면은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할까에 대한 커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념만으로 이런 문제를 맞추긴 사실 어렵거든. 그러니까 개념도 알고 그동안 나왔던 기출도 분석하고 그러면서 어떤 나만의 이 문제를 푸는 스킬도 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제 커리에 녹여져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GDP 문제는 항상 복잡한데 아까 그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까 그 문제가 조금 더 학생들한테는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는 문제라면 얘는 사실 되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GDP 문제 나오면 어려워하는데 GDP는 계속하면서 기출문제 많이 풀고 그 유형 분석하면서 풀이법에 대한 어떤 강의와 여러분의 고민을 하게 되다 보면 이게 또 풀려. 그러니까 단계별로 좀 다른 문제 유형들이 있단 말이야. 풀 수 있는. 물론 개념만 듣고도 풀리는 문제도 다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은 이 뒤에 커리에서 좀 해결돼야 되는, 그러니까 인사이트라든지 코어 자료 분석 특강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면서 해결이 또 되는 부분입니다. 어려웠다는 친구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평가원은요. 쓴 표현들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경제학, 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수능 경제는 쓰지 않은 표현을 쓰지도 아니하고요. 선지의 구성조차도 나름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올 게 나오는 거야. 부가가치, 이윤, 중간재, 순수출, GDP. 근데 딴 생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아웃라인을 잘 긋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거주는 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알았죠? 제가 방금 전에 보여줬던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형님은 한 2000년도에 회계사가 된 것 같아요. CPA 회계사가 돼서 뭐 3일 회계법인에도 들어갔고 지금은 이제 독립된 법인을 이끄시는 형님인데 저를 오랜만에 봐서 야, 너 되게 유명하던데 막 이러더라고요. 자녀 교육 때문에 또 대치동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나 수능경제 문제 한번 풀어볼래 하면서 뭐 회식자리 같은 술자리에서 그걸 꼭 꺼내보는, 예,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1, 2번을 풀고 있더라고. 알잖아, 우리 1, 2번 얼마나 쉬운지.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하니까 한참을 머뭇거리고 있더군요. 못 풀겠다. CPA의 경제학
강의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왜 못 풀까요? 그런 학문 쪽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 패턴에 익숙해지고 수능 경제에 최적화시켜서 이런 응용력,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지 내용의 깊이로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방식을 빨리 체득하고 기출이 이렇게 출제되는구나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공부를 통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만점을 받으셔야 된다고. 제가 그 부분을 우선 얘기 드리겠습니다. 학문하려고 하시면 대학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번 문제인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대비할 만한 문제가 전혀 없었냐, 비슷한 유형이 조금은 있지만 하지만 좀 색다르게 출제가 되었고 오답률이 시간도 적고 하다 보니 조금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신유형도 좀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17문제 정도 정형화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3문제를 보여줬는데 만약 이 3문제가 오답률이 높다면 나머지 17문제를 30분의 시간을 시험을 볼 때 한 17분에 풀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3문제를 마지막에 푸는 겁니다. 올해 1등급 컷 예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46점 정도로 지금 메가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지 아니하여도 1등급이 나온단 말이야. 다 맞을 확률을 높여가는 거지요. 네. 그래서 시간 확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러려고 하면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출제 개념 거기서 막 확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확한 출제 개념, 두 번째는 정확한 기출 분석, 그리고 기출 분석을 통한 스킬 확보, 그리고 시험 연습, 최적화. 이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수능까지. 그 얘기를 이 커리에서 담으려 한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아이들이 말하는 타임어택 시간 부족인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어야 됩니다. 개념 중요합니다.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물어보는 개념이 아닌 다른 걸로 고민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가장 가까운 쇼컷 지름길로 가셔야죠. 그러려면 개념은 분명히 잡혀 있어야 돼. 수능 경제가 개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개념 강좌 리드인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인데 가장 중요한 두 파트예요. 평가원 기출 분석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가원 기출 분석. 사설 모의고사 사설 문제가 아닌 평가원 문제가 얼마나 정교하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그냥 그 문제 한두 번 풀어본 걸로 그만인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실력을 업시켜야 되고요. 여기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그것을 같이 고민하는 강좌가 인사이트 강좌고 그런 스킬들을 제가 더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저희의 방식의 스킬을 제공해주는 코어 자료 분석 특강이 또 커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연습 분명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이게 시간에 쫓기는 시험이라 당황을 하니까요. 실무도 평가원에 가장 가까운 실무를 난이도 조금 더 높게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에서 편하시는 시험 볼 때 수능에 그런 연습도 같이 하게 되는 그래서 풀리스트 모의고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25 수능에 최적화된 강의 23 수능과 24 수능과 25 수능이 조금은 결이 달라요. 근데 사실 입시 제도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고. 저의 쓸모는 26, 27로 끝나는 거라고. 아하, 26, 27, 2년 후에 은퇴입니다. 그러니까 26 수능이 25 수능에서 많이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 제도가 끝나가고 있는데 보여준 부분이고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좀 보였었냐면 진짜 최고난도 킬러 문제라고 하죠. 그런 문항이 조금 24는 있었는데 23은 있었거든. 25는 좀 사라졌어. 근데 잔잔바리 문제들이 준킬러 정도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여전히 부족한데 그때랑 조금 달라졌어. 이거는 기출 열심히 분석하고 준비하면 누구나 만점에 가까운 도달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수능 커리큘럼이 조금은 달라져야 하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능 만점을 위한 기본 틀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우선 첫 번째 제가 바꾸고 싶었던 거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메가스터디 들어온 지가 이제 인강 런칭한 지가 2016년에 런칭을 했거든. 이제 25를 가는데요. 한 9년 정도 했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강좌들의 현장 강의가 실제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경제는 저 말고는 제공한 분이 한 분도 없었거든. 현장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계속 그렇게 제공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장의 간이 현장에 맞추게 되더라고. 현장 학생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또 노배가 아닌 유배 학생들이 꽤 많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또 많이 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저의 설명이 제가 봐도 아쉬울 때가 있어. 그래서 오롯이 제 강의를 지금 수강하는 인강 학생들에게 맞춰서 수능 경제 강의를 하고 싶어졌고요. 그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26 수능 경제 커리큘럼은 모든 강좌를 스튜디오 버전으로 제공할 겁니다. 저도 일을 2번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현장 강의를 하고 그걸 촬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스튜디오에 계속 꾸준히 나와서 여러분에게 강좌를 제공할 것이고 그래서 설명을 풍부하고 더 정교하고 더 맞추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완전한 변화입니다. 저에게는 그 변화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교재 개정됩니까? 말 계속 물어. 어떻게 개정이 안 됩니까? Every year 모든 커리는 조금씩 개정이 됩니다. 모든 커리는 개정이 됩니다.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개정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이건 리데이지인데 아직 그 뒤에 교재를 만들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한참 작업 중인데요. 뭐 최근 트렌드를 조금 원래 있었지만 좀 바꿨고요. 이 개념 정리, 용어 정리를 우리가 뒤에다가 놨었는데 이걸 좀 앞으로 빼서 필수적으로 봐야 할 용어를 앞에다 조금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다 담았고요. 두 번째, 이쪽인데요. 수업하다 보면은 쉬는 시간에 우리 현장 조교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 빈출 질문들이 있거든. 그렇다면 그런 질문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질문들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느끼실 거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고 그렇게 또 구성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칼라 교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좀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서 얼마 되지 않는 경제 개념에 좀 더 임팩트 있게 기억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 하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선생님? 이것도 정답과 해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는 Q&A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뒤에 보면 되지 않은데 반복되는 부분은 분명히 효율성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다 표시하자 해서 답이 어디 있는지도. 일단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 학습하기에 더 좋게 만들려고 교재를 개정해 나가겠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작업을 한참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현장이 아닌 스튜디오로 오게 된 것도 더 좋은 강의를 남은 2년 동안 우영우 강의 잘하는데 라는 말을 나오게 우영우 교재 좋은데 라는 말이 나오게 이런 변화들이 모든 커리에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커리 리딩 개념 완성인데요. 수능에 나오는 모든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중 또 기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주제마다 상당히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좌를 들으면 수능의 틀이 좀 잡히실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리딩 개념 완성 강좌고 이 강좌가 12월 24일 오픈될 겁니다. 스튜디오에서. 현장은 1월 달에 개강이 되는데 스튜디오는 더 먼저 오픈될 거고요.
2월이면 모두 종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월 학평 보기 전에 리딩 개념 완성 강좌는 스튜디오에서 모두 완강이 될 거고 일주일에 3강좌씩 꾸준히 올라가게 될 거니 그거 따라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인사이트 문제풀이 강좌 평가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보다 3월 달에는 코어 자료 분석 특강을 3년간 계속 해왔다고요. 3년간. 문제풀이, 문제 접근하는 어려운 문제 접근 방법을, 스킬을 좀 전달하는 2주짜리 강좌였는데 학생들이 이 강좌가 좋긴 한데 어렵다는 얘기들이 의견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병행하는 것이 더 맞겠다. 기출을 풀면서 그에 맞게 병행해 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기출문제풀이 강의는 또 늦어졌었거든 항상. 그래서 3월 달에 인사이트 문제풀이와 코어 자료 분석 특강이 병행하면서 스튜디오에서 시작이 될 거고요. 당연히 먼저 끝날 거고요. 그리고 이건 계속 진행돼서 5월에 완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6평 전에 이게 모두 끝나게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두 컬입니다. 개념과 기출이 여러분 공부의 95%예요.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들 기출 한 번 보지 않는다고. 우리 아직 준비 안 된 새싹 같은 고3 학생들이 가끔 현장을 와서도 뭐 이상한 질문을 해? 이거 기출해서 봐야지. 아는 건데 물어보면 너 기출 봤니? 그러면 기출 아직 안 봤어요. 근데 사설을 본다고. 안 보는 것보다 좋겠지만 기출 분석은 다수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여러 번 하는 건데 그 방법을 어떻게 분석할지 저희가 전달할 거고요. 이 인사이트 문제풀이 코어 자료 분석 특강 얘도 많은 부분 개정이 될 거예요. 예, 그 부분은 또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7월에 하이스트 최고난도 문제풀이 강좌가 진행됩니다. 100% 자작 문제이고요. 그리고 답은 없을 수도 있고 5개 모두 답일 수도 있고 가끔은 너무 복잡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얘는 신유형 문제와 고난도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걸 적응하는 부분과 이미 출제됐던 고난도 문제를 한 번 더 유형 잡아보고 평가원 문제와 조금 변형된 문제로 다시 한번 연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가 여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7월에 진행돼서 8월에 완강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마지막으로 보시게 됩니다. 수능 전. 그리고 저희는 9월달 풀리스트 모의고사 강의가 개강이 됩니다. 9월 말에 개강이 될 텐데요. 이게 10월달까지 계속 스튜디오로 여러분에게 제공이 될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뭐 커뮤니티나 어디 아니면은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동안 사설 실무 중에서 뭐가 가장 좋았냐고 단언컨대 저희 풀리스트 모의고사라고 할 겁니다. 100이면 100은 다 아닐 거고 한 100이면 95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비교 거부. 다만 그 양을 늘리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 연구실 차원에서 양을 늘리는 부분이 쉽지가 않은데 기존에 있던 문제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새로 컨텐츠 팀을 더 오히려 늘려가려고 지금 조교 더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모의고사를 가장 평가원에 가깝게 실전 연습이 되려면 평가원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그 수량의 안타까움을 저희 메가스터디 콜모가 보완해 드릴 겁니다. 여기에 무척 집중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퀄 모의고사 출제하시는 분하고 제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같이 소통할 거고 검수도 할 거고요. 방향도 제시할 거고요. 제가 사실 작년에 제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추다 보니 퀄 모의고사의 해설이라는 부분도 좀 인강으로 제공할 때 주요 문항만 제공을 하고
그랬습니다. 더 깊이 있게 제작에 참여하여서 더 좋은 모의고사가 될 수 있게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 전문항 해설을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좀 더 불안하지 않게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것이 저희의 전체 커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커리를 준비한 이유가 뭐라고요? 수능 경제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을 겪게 하려고 저희가 이 변화와 또는 이런 커리, 기존의 커리를 더 보완, 강화, 유지, 좀 개정 이렇게 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 커리를 통해서 1년간 여러분 저를 만나실 거예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실제 살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더군요. 그건 저랑 가장 오래 했던 우리 이제 5년차 조교 최재유 군이, 4년차 조교 최재유 군이 예전엔 선생님 이러지 않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강의가 더 좋아져야겠죠? 예. 제가 강의를 꽤 오래 했습니다. 예. 처음으로 학원에서 강의한 때가 2003년이었으니까요. 이제 한 20년이 넘었잖아요. 조금 리프레시가 필요한 시기였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고 방식도 좀 바꾸고 싶었고 현장 강좌도 과감하게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집중하고 더 컨텐츠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에너지를 집중해서 뭔가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야 제가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26 수능 커리큘럼에서 한번 잘 볼 테니 여러분도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인간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 하나만 1년 동안 고민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좋은 강좌, 더 좋은 강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컨텐츠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진들, 저희 조교들과 함께요.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저 같지 않죠? 네. 제가 보니까 요즘 이 OT가 상당히 시각적이고 진짜 다양한 것들도 보여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PPT도 물론 제가 만들고 있는데 평면적이고 네. 그렇죠. 외모도 매력적이지 않고 예. 근데 이게 저예요. 이게 저라서 제가 이 강의 중에도 좀 보여주게 되는데 저의 특기가 있는데 요 소리를 냅니다. 요걸 시작 때 하려고 했었는데 끝에 안 해요. 안 해도 되는 걸 한 것 같고요. Practice makes you perfect. 연습을 통해서 수능쯤에는 거의 퍼펙트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같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족을 달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수능 끝나고 너무 많은 제자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잘 본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 알았습니다. 이 잘 본 친구들의 다수는요. 100은 아니에요. 못 본 친구들 중에서도 너무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수는 잘하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해오던 친구들이 잘하더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과정이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정말 크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1년간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간 스튜디오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피드백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수능 경제 강사 우영호였습니다.